이번 그 20대 대선에서 이 정도의 다크호스를 뽑으라면 손석희 JTBC 총괄 사장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트레이더 제갈공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미쳐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지, 설마 손실을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금일은 테마주에 꽂힌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테마를 논하기 전에 시장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넘쳐나는 수급으로 인해서 과거 코스피 시장 조정 때랑은 패턴이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금일은 이제 상승이 나왔죠. 이게 하락장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상승은 했지만 저는 시장 조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8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기존의 저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제 기준에 바닥 시그널이 온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바코드님을 논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고점을 제가 맞췄다고 해서 전 예언가가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타짜야. 뭐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시장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매 영상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볼 줄 알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97년 IMF 하고요. 여기가 IT 버블, 여기가 연평해전 있던 때고요. 여기가 서브프라임 사태. 큰 부자는 이때 다 나왔어요. 지금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매번 개별주 단타, 리딩, 카톡방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사실 제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기준을 만드셔서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이 기회의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 돈 우리가 먹습니다. 신사답게. 이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저는 예전에도 해외에는 대선 테마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알아본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학연 지원 이런 테마는 없고 정책 관련 테마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엮인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선진국 중에는 일본도 학연 지연으로 엮인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테마를 논하기 전에 염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초보분들과 트레이딩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테마에 접근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박정희야, 전두환이야. 대선 테마를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맞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분석은 여론과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거고, 정치란 게 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들과의 학연지연으로 올라가는 이 소설 같은 대선 테마에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마시고요.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우리는 차트와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시점부터 과거의 대선 테마는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또한 장세와 관련해서 대선 테마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대선주를 접한 건 2002년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데요. 당시에는 충남 방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SG 충방이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암튼 그때 1위를 하고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군입대 문제가 불거졌고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역전되면서 막판에 충남 방적이 7배 정도 폭등을 했었고 이건 당시 월봉인데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까지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고요. 당시 이회창 후보의 다남전자통신이었는데 엄청 폭락을 했고요. YG파워로 사명 변경을 했다가 몇 년 전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남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팔 기회도 없이 평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쇼. 평생. 겸손하게.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요. 암튼 다남전자통신은 이따가 17대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대선 테마 때마다 막판에 다크호스가 등장을 하는데 기존에 출마가 유력한 후보 말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17대 때 이회창 후보라든지 18대 안철수, 19대 때 반기문 이런 다크호스 후보 테마에서 단기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당시에 이 대운하 테마주라고 해서 지지율 1위였던 이명박 테마가 과거 제가 본 대선 테마 중 당연 압도적인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 저도 사모개발이나 이화공영, 홈센터 등에서 많은 수익을 낸 기억이 있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4대강 테마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주에 있어서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당선 확률이 유력한 후보의 테마를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대신 당선 공약 중에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대운하 테마였죠. 본인이 평생 종사했던 건설, SOC 산업 이런 거에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갑자기 후보로 나온 경우나 스캔들이 나서 지지율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가 악재가 나와서 노무현 후보에게 이제 역전당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2007년에 정동영 후보의 세명정기, 다남전자통신의 이회창 후보, 그리고 2012년에 안철수 후보의 써니전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7대부터 어떤 패턴으로 시세를 연출했는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이 지지율에 앞선 이명박 후보의 4대강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게는 3파에서 크게는 5파까지 대시세가 나왔고요. 이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단 6개월 만에 사모개발 25배, 특수건설 30배, 이화공영 50배. 제가 본 역대 테마 중에서 거의 최고의 시세가 나왔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올 테마가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내 생전에 이런 시세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에 남는 4대강 테마입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비교적 파동도 일정하게 교과서적으로 나왔었고요. 차트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는 테마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테마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즉 여러분이 말하는 그 세력이요. 그들이 이제 연상을 보낼 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동영 후보의 대북철도 테마인 세명정기와 이회창 후보의 다남전자통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이고요. 이거는 일봉이에요. 다남전자통신은 차트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이 아니고 일봉입니다. 역시 이 2, 3위권 후보의 시세는 단파동으로 끝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위권이 아니라면 테마 초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18대인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대선 테마주의 패턴 변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세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선거일이 11개월 정도나 남았는데 시세는 여기서 끝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17대까지의 대선 테마는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이제 시세가 나왔다면 이제는 2년 반 또는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17대보다 시세도 덜하고 차트와의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앞선 17대에서는 1년에 30배에서 50배가 나온 반면에 2년 동안 10배니까 과거에 비해서 대선주의 시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07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온 걸 수도 있겠죠. 그럼 박근혜 후보의 이제 이지와 아가방 컴퍼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지는 박근혜 후보의 동생인 그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아가방은 당시 출산장려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제1공약이었기 때문에 테마로 엮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지에 대해서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지는 그 포스코 있죠. 포스코의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박지만 씨에게 이지 경영을 맡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박태준 회장님에게 그 포스코를 맡긴 게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고 박태준 회장님은 삼성 이병철 선대회장님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인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이제 우리들 제약과 바른손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지율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실제 득표율도 51대 48로 불과 이제 3%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만큼 확실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시장이 2007년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보다 시세가 적었던 것입니다. 앞서 그 박근혜 후보와 마찬가지로 10배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시세도 빨리 끝난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이 갑작스럽게 다크호스로 등장한 안철수 후보의 써니전자와 이 안랩을 보시면 2007년 정동영 후보와 이제 이해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시세가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과거 그 갑자기 등장한 후보와는 조금 다르죠. 시세가 더 크게 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사람이고,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스마트한 이미지, 정치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이 다크호스로 나왔기 때문에 앞선 그 유력한 후보들보다도 더 폭등을 한 것이죠. 마치 그 이명박 후보처럼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0원에서 만원까지 갔으니까 2007년에 그 이화공영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번 그 20대 대선에서 이 정도의 다크호스를 뽑으라면 손석희 JTBC 총괄사장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겠습니다. The love, y'all.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and you